그래서 이제 안녕하십니까 351회 법령 유튜브 인계 강의를 합니다. 이때까지 이제 법인 문제부터 서울에서 부산에 있는 정현정이라든지 수분사 전공자들, 수산 전공자들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법령 인계 받는 분은 이제 두세 분이 나오는데 한 네다섯 분 한다는데도 이제 아직까지 발표가 안 되니까 주춤주춤 하고 있는 겁니다. 하사는 날아갔기 때문에 인계를 지금 안 받으면은 12월 12일 지나서는 제가 개입을 못 합니다. 법인 문제부터. 근데 그때는 땅을 치더라도 좀 늦은 거고, 그리고 아까까지는 오면서 한 얘기가 올해가 3,200명 접수했다가 2,900명을 1차 접수를 했습니다. 물론 458명이 됐고, 그러면 내년에는 그 시장이 4,000명이 됩니다. 4,000명이 되면은 거기에 대한 법인에서 그 재정도움 문제라든지 이런 걸 고민할 때입니다. 그리고 나서 학원이든지 또는 개인적으로도 강의할 사람들도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그거 하기 위해서 하기 전에 우리 수분사가 지금 인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깊이 좀 생각하시고, 저도 그 4,000명이 되는 어떤 수험생들의 어떤 공부하는데 어떤 지원을 해주면서 그 재정을 법인하고도 어떻게 위인할까 이런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고민하시고, 법인에서도 만들어가지고 학원 설립해가지고 재정을 확충해도 되는 겁니다. 여러가지 고민을 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부사도 이제 오늘 같으면 부산에는 수하고 품질이나 공전을 인계했고, 그리고 얼마 전에 인천 쪽에 수산 일반 인계했고, 오늘은 법령 인계합니다. 그리고 24일이나 25일날 강주에 가가지고 수산 유통을 인계하는데 거기에 4-5분의 인계를 받습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분산도 되었고, 앞으로 이제 수분사 법인 만들 때 재정 확충이라든지 이런 것도 고민을 할 어떤 그 베이스가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얼마큼 돈이 어떤 그걸 땡기는 것은 우리의 어떤 사기들의 역량이지 김종의 역량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뭘 지원해 드리겠지만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있는 그대로. 오늘은 우리가 횟수를 떠나가지고 인사를 하겠습니다. 저는 김용이라는 걸 알 것이고, 준비씨 인사해. 안녕하세요, 김준이라고. 그 정도 하면 됐어요. 형님. 안녕하십니까, 김기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효령입니다. 우리 이 형은 저하고 나이가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또 그러니까 기여를 하시려고 합니다. 이제 이 형 같으면 이제 기여를 지금 어디로 갈 거냐 이제 해가지고 통영이냐 남해냐 이쪽인데, 통영 쪽으로 저는 이제 어드바이스를 드렸는데, 앞으로 법인을 만들면 기여를 하면서도 우리가 교육을 시켜가지고 법인의 어떤 국가 위원해가지고 보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도 많습니다. 특히 기여 쪽에 고민을 많이 법인에서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형 무슨 말인지 알지? 내가 기여에 지금 어드바이스 했잖아. 그걸 나한테 수확물 줘야 되는 거야. 앞으로 법인 되면 그걸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국가 법인 만들면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고민하시고. 오늘은 법령인데, 물론 1차 법령을 지금 나가려고 합니다. 1차 기출을 해가지고. 이거 책도 지금, 각자 지금 인계를 해가지고 수하고 품질, 수산 일반 해가지고 강의 들은 사람들한테는 자료를 넘겼습니다. 원고를 넘기니까 부산에서 하는 얘기가 원고가 너무 정신없대. 근데 정신없을 수밖에 없는 게, 이 책의 어떤 베이스는, 시중에 있는 수험서를 한두 번 반 사람들, 위주에 대한 어떤 앞에 이론을 가지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를 설명한 겁니다. 근데 처음에 있는 사람은 이걸 봐가지고, 제 강의를 듣지 않는 사람은 책을 봐도 정신은 못 차립니다. 왜? 책에 대한 순서대로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물론 그래도 처음에 낼 때도 그렇게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유튜브 강의를 계속 올려놨습니다. 이 책에 대한 처음에 편지를 떠나가지고 들으려고 그러면은 유튜브 페이스북일 겁니다. 페이스북에 이거는 적어라. 몇 회부터 되겠냐면요, 페이스북에 75회, 그러니까 68부터인가 94회까지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페이스북에 들어가면은 그 20회가 이 이론 160회를 올려놨습니다.
네, 그걸 한번 들어보죠. 이거는 그때 유튜브를 제가 못 올려가지고 페이스북에 올려놨거든요. 그러고 나서 중간중간에 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페이스북에 들어가면은 물론 그 다음 카페 전국 수산물 분지관리사 해를 보고 보면은 몇 회라 해가지고 정리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20몇 회를 이론만 설명을 했고 다만 전제가 일반 수험서 순수대로 되어 있는 수험서가 있으니까 그 책을 본 한 서너 번 반 사람 위주로 강의를 된 겁니다. 굉장히 깊이 들어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184페이지입니다. 184페이지에 1회 법령입니다. 법령이 보면은 여기는 그 유튜브인지 페이지인지 모르겠는데 한번 적어볼래? 184페이지. 거기에 101회 여기다 적어요. 여기다 101회, 103회, 136, 101, 103, 136, 145회를 들으면은 법령이 1, 2, 3회까지 강의가 되어 있을 겁니다. 이제 그렇게 들어보시면 되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오늘은 이제 깊이는 안 들어갈 거니까 올해 지금 저 4회 1차 문제입니다. 4회 1차 문제고 4회 1차 문제를 봐도 법령에 보면요. 우리 수분사는 1차와 2차가 60%가 중복이 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특히 60%가 오늘 강의하기도 교환행님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수산물 품질관리사는 2차 문제까지도 고민을 해보면 올해가 등급 판정 10개, 합불 판정 20, 30개 해가지고 30개는 띄고 있어야 된다. 30개 정도는 확실히 컴퓨터를 가지고 하던 자기가 본 정리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응용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시험을 본 당사자는 아니기 때문에 그까지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 문제는 수분사로서의 어떤 그것은 기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법령이나 수하고 분지 관리를 공부를 해야지 되지 않겠나. 다만 내년에도 이렇게 이런 어떤 시각에서 시험이 논다면은 그런 건데 또 어떻게 놀 건지는 아직까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1, 2, 3, 4회 중에서 올해 문제가 가장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모델이 된다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어떤 베이스를 좀 깔아주시기 바라고, 저도 물론 법인이 되더라도 외부 강사로 저는 들어갈 수는 있는 겁니다. 그 공문도 못 할 것이고, 그러면서 또 어드바이스를 해드릴 테니까 저도 이제 그다음에 책에 대한 우리나라 유일한 저자다 보니까 계속 검토를 합니다. 하고 이렇게 지원을 해드릴 테니까 고민을 서로 해보기 바랍니다. 여기도 보면은 1번 문제가 품질관리법상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법 체계를 컴퓨터를 보든 간에 정의, 목적, 그리고 나서 용어, 이걸 먼저 해놨고 법에 대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행님은 교환 행님은 이번에 1회 때 그 1차 볼 때는 어떤 식으로 느낌이 있었습니까? 법령에 대해서는. 그냥 뭣도 모르고 이제 공부해갖고 그냥 본 거니까. 그러니까 1회 때는 그렇다는 얘기. 감이 없었지 뭐 전혀. 이해만 어떤 생각이 있었어요? 뭐 평이하게 나왔던 거고요. 2차를 보고 나서까지 이제 전체적으로 봐야 됩니다. 1차 물론 그 조미씨 같으면 1차부터 하니까 그런 생각이 들지만 이제 우리 같으면 2차까지 다 본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2차를 보는 사람 시각에서 1차까지 그 당시에는 아까 교환행님 말대로 처음 볼 때는 그런 느낌이 몰라도 2차를 본 사람한테는 전반적인 시각에서 후배들한테 이제 어드바이스를 하고 안내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시중에 수산물 전공자, 그렇죠. 수산 전공자가 아닌 어떤 강의는 그거는 강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시험을 본 사람들은 60%가 중복이 되니까 그걸 어떻게 지금 그 커버를 하고 앞으로는 시행착오를 안 할 것이냐, 어떤 그런 시각에서 좀 공부를 하고 지원을 해줘야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시중에서 만약에 7, 80만 원 받는다면 우리 법인에서는 20, 30만 원 받아가지고도 어떤 그 법인에 재정이 된다면 그렇게라도 지원해갖고 서로 윈이 돼야 됩니다. 후배들 양성을 많이 해야 되니까. 그렇지. 어떤 그런 것도 생각 좀 해보시고. 그럼 먼저 법이 12월 12일부터는 김용희가 개업은 절대 못합니다. 그러고 나면은 제가 개업을 해가지고 누가 이렇게 가짜로 감사원에 찔러버리면은 감사원은 매일같이 조사 받으러 갑니다.
그 조사받으면 나중에 우리 대통령께서 포상 주겠죠. 직업 창출에 지원을 했다고. 하지만 그렇게는 그 창피스러우니까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1번 문제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법령을 볼 때는 그 법령에 대해서 정리가 되지 않으면은 용어가 정리 안 되고 목적이 정리 안 되면 다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 체계가 지금 농수산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우리 준비 씨는 그 암기를 하십시오. 저도 이제 아까 형님 말대로 처음 1차 볼 때는 저는 1차 한 달 했습니다. 물론 제가 간사를 했기 때문에 공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보통 사람들은 저하고 기준을 잡으면 안 됩니다. 그건 정확합니다. 저는 공부를 30년을 했기 때문에 안 해본 공부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법령 같은 데는 뭐 전공도 법이고 하니까 쉽게 적어낸다. 한 달 공부했고 2차를 한 달 반 했습니다. 그거는 제 기준 잡으면 안 됩니다. 저는 간사하고 2차 공부를 계속 했기 때문에.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생각이 될 게는 이건 하나는 기억이 됩니다. 특히 지금에도 다 지나왔지만 제가 어릴 때 공부할 때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어릴 때 공부할 때는 그랬습니다. 1차 이론 설명합니다. 이론 공부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객관식 문제를 풉니다. 그리고 2차 이론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이론이 이제 정립이 되고 나면은, 우리 같으면 반주관식이죠. 주관식 공부를 합니다. 이렇게 되는데, 보통 사람들은 학원 강의 듣는 사람은 이걸 모릅니다. 공부를 안 했습니다.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영어만 1차만 통과시키면 자기들 할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왜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그 시각을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간사라든지 사법고시를 공부할 때, 그러니까 이런 이론을 공부를 하고 나라도 다시 주관식 공부를 이 이론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별도로 3개월에서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을 적기를 연습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형님은 아직까지 발표되기 전에 막 회의를 가지고 오시는데 적기만 적었으면 시험이 되는 거예요. 적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미씨 같은 공부할 때 적기에 대해서 지금부터는 치중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든지면은 그 노트에다가 요약하는 습관을 좀 가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좀 가지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수포자 같으면은 50%에서 60%가 중복입니다. 그래서 1차가 2차고 2차가 1차니까, 다만 오늘 이제 교환 형님 말씀대로 수포자게 되니까 적기 말고도 2차에 1차 할 때도 등급 판정 10가지가 있습니다. 특산 보통에 10가지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수품사가 수품사나 검사관들이 검사기관에서 하는 서류검사 갖는 건 정밀검사에서 합불 판정이 있습니다. 합불 판정이 있습니다. 여기가 한 30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한 40개는 항상 1차 때부터 컴퓨터를 봐서라도 끼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만이 시험장에 2차에 들어갔을 때도 응용을 할 수 있는 거지. 이제 이런 생각을 지금 오늘 들었습니다. 저도 그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 근데 당연히 나이 든 사람들은 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요번에도 시험을 봐서도 알겠지만, 이 30개 문제, 40개 문제는 교수들이 생각은 뭐냐면, 수품사로서 당연하다는 겁니다. 당연히 알아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점수를 배점을 그렇게 안 주는 겁니다. 형님, 그거는 맞지? 그래서 이 베이스를 가지고 이걸 틀리면 안 된다는 거죠. 틀린 사람도 있겠지만. 근데 배점이 우리가 봐도 5점짜리인데도 2, 3점밖에 안 노는 이유가 이겁니다. 수품사로서는 당연히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젊은 사람은 몰라도 나이 든 사람은 뭐가 지금 포인트가 있나 그러면은 이 전 과목에서 식품 공정은 우리가 범위에서 출제 범위 안에서 들어가면은 찍어냅니다. 적었습니다. 근데 가장 취약적인 게 저의 생각에서는 법령이었습니다. 그래서 법령에 대해서 마지막에 강의할 때 치중을 많이 했고, 요번에 적중 예상 문제도 138번 문제입니다. 138의 문제가 138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서 44번, 43과 45까지가 법령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80문제가 수학하고 공전입니다.
여기서 올해 16문제 나왔습니다. 물론 제 입장에서 16문제인데 수험생에서는 그렇게 하기는 힘들겠죠. 저는 이제 결과로 보는 입장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요거는 앞으로 끼고 계셔야 됩니다. 컴퓨터를 봐서라도 준비 씨도 이제 이거 보면 문거 나중에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시간 날 때마다 감을 익혀 주시기 바라고 또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공부할 때 이 적기에 대해서 치중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유튜브를 찍으니까 제가 이제 더 이상은 얘기를 못 하겠는데 이 적기의 포인트를 주신 분은 적은 사람은 학교 갈 겁니다. 올해. 저 자신을 갖습니다. 제가 지금 시험 볼 때 16년도입니다. 시준자리가 1문제가 나왔는데 제가 저 정확하게 그 예상을 해가 5문제를 예상해 들어갔는데 3문제인가 4문제를 제가 완벽하게 적었습니다. 저도 뭐 이제 전공이 법이고 경영이고 행정학 전공이다 보니까 적는 거는 잘 적거든요. 이 3문제 4문제만 완벽하게 적었습니다. 완벽하게 진짜 제가 봐도 교수보다 더 많이 적었을 겁니다. 백자가 이게 맞습니까? 백자가 흰 백자 쓰는 거 맞아? 완벽. 백지백. 하여튼 완벽하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뭐 이렇게 1점짜리, 2점짜리 이런 거는요 틀린 것도 많고 했습니다. 근데 합격했습니다. 뭐 지나와서 60점 합격했습니다. 60점. 저도 한 달 반 공부했대잖아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시준자리에서 3문제, 4문제만 완벽하게 적고 나머지만 100점 안 된다면 답은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모르고 만일에 내 아는 문제도 시간이 없어가 못 적었다. 그건 떨어진 겁니다. 자, 가게 이제 그 생각을 하시고 2차는 왜냐하면 내가 내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교수들이 보는 어떤 그 시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수분사가 올해는 법령을 형님 시간에는 법령을 누가 냈다 생각? 법학 박사가 낸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형님 아까 전에 이제 아닌 것 같아. 형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닌 건 합시다. 아닌 것 같다. 앞으로는 저 같은 법학 전공이라든지 수산유통은 그러니까 경영학 전공자가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산 전공한 사람이 수산유통이라든지 물론 관계되니까 되겠지만 수산하고 경영은 하늘과 땅입니다. 다만 묶어놔서 그렇지. 법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수산 전공한 사람이 법을 내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가 몇 번 나왔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진짜 앞으로 올해 어떤 출제 유행을 간다 그러면은 이게 맞겠지만 다르더라도 법학 박사가 최소한 법령을 내줘야 된다 이런 생각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 1회 때부터 문제는 진짜 잘 낸 겁니다. 단순하게 하면서도 잘 낸 겁니다. 그래서 1회 때 문제가 이게 돼 있죠. 1번 문제가 용어 설명입니다. 용어 설명. 용어 설명이면서 그 근거를 물어보면서 1번에 2번에 수산가공품이라는 것은 수산물을 뭐 대통령이 정하는 뭐 한다 이렇게 대통령령이냐 뭐 국립수산물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꿨지만 법을 아는 사람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문제입니다. 법 체계가 우리가 지금 하지만 오늘은 이제 10개는 안 들어갑니다. 법원 있잖아요. 제가 지금 이거 보면서도 저번에 부산에 강의할 때도 그런 얘기를 한 것 같는데 켈린이 있습니다. 독일 학자인데 19세기겠네요. 19세기 말쯤인데 법실정주의라고 그럽니다. 법실정주의라는 학자인데 법체계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체계를 그 이론을 가지고 박사를 받은 것 같습니다. 이분이 이제 켈젠이라는 분이 만드는 그 법이란 뭐냐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헌법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의 법이든 간에 헌법이 있어요. 근본법이 있습니다. 그게 물론 우리나라 같이 130조, 부칙 6조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갱성헌법, 조문으로 되어 있는 게 있고요. 연성헌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법을 내가 움직이는 어떤 고정되지 않은 법이 들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헌법입니다. 근본법이. 헌법에 따라 가지고 우리나라는 헌법입니다. 헌법은 보통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일단 법은 이렇게 씁니다. 헌법은 이렇게 조문을 쓸 겁니다.
그런 식으로 쓰더라도 헌법 60조에 따라 가지고 국회에서 법령을 만듭니다. 법률을 만듭니다. 법률을 만들면은 이 법률이 그 국회가 만들지만 국회의원이 법의 전공자가 아닙니다. 그 분야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18부 같으면은 대통령 행정부 밑에 18개 각부 장관이 있습니다. 장관들한테 만들으라고 위임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률 안에서 이만큼의 법률이 있다면 너 이만큼은 네가 좀 세부적으로 잘 만들어 봐. 이게 시행령입니다. 시행령이 우리가 대통령령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법 체계는 위에서 내려온다는 거지 밑에서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이거 올라가는 거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으로 되게 대통령을 만들어 온다면은 여기도 보면은 아직까지 그 대통령으로 답으로 바꿔야 되는데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립수산과학원장은 기장에 있습니다. 기장에. 국립수산물 분지관리원장은 영도에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시행령은 대통령을 만드는데 이 대통령에서도 이만큼 인계를 받아 이만큼만 만드는 겁니다. 딱 그대로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대통령은 아직까지 각부 장관이 잘 모르니까 대통령령에 그 각부 장관 위에 있는 행정부 쪽이니까 잘 모릅니다. 그래서 또 밑에 18부한테 이걸 위임을 또 시킵니다. 자, 각부 장관입니다. 각부 장관, 우리 지금 현재로는 문재인 대통령 쪽에 그거는 18부가 있습니다. 18부 장관들이 만드는 게 시행구칙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여기에 이제 18부가 지금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이렇게 크기가 그만큼 돼야 됩니다. 이것도 좀 크네요. 크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위헌입니다. 위헌. 이 정도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법률, 헌법 밑에 법률, 대통령령, 시행구칙까지가 우치 생각하면은 그 국민한테 이 양반성의 어떤 그 호르기 있는 범위가 될 수는 있습니다. 현재가 헌법재판소에서는 시행구칙까지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국민한테 호르기 있다고 현재에서는 결정을 합니다. 근데 대법원에서 어디까지 보냐면 국민하고 각 호르기 있다고 보느냐면 이까지밖에 안 봅니다. 대통령님밖에 안 봅니다. 대법원의 판례는 이렇습니다. 근데 현재 판례는 이까지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판례는. 현재 판례가 아닙니다. 현재 결정입니다. 이만큼만 안에만 국민하고 쌍반적 호르기 있다는 겁니다. 법률이 있던 대통령이 있던 시행구칙이 있으면은 공무도 지켜야 되고 국민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이 범위까지입니다. 그러면은 그 밑에는 어떡하냐 이거지. 그러면은 입증을 해야겠지만 여기 시행구칙에서도 보면은 또 이만큼을 만드는데도 또 세부적으로 필요할 때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범위에서 이 18이라는 어떤 그 법에서도 했지만 또 이만큼을 또 밑에 그 각부 장관 0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 0 말고 0 바로 밑에 뭐 또 그 고시를 만들 겁니다. 고시만큼. 그러니까 여기서 가져오면 이만큼 되겠죠. 또 고시를 만듭니다. 그러고 나서 또 이 고시 밑에 또 이렇게 각부 장관 밑에 또 하부 조직도 있다 보니까 원들이 있으니까 역시 그것도 뭐 지침 같은 게 있을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 국립수산물의 원장, 시행구칙도 아닌 가장 밑에 있는 고시나 지침의 호르밖에 없습니다. 다만 공무원들이 업무를 보기 때문에 하나로 보여지는 거지 소송이나 걸고 이럴 때는 굉장히 민감한 사항까지 갔습니다. 우리가 업무 볼 때는 공무원들이 고시나 지침 가지고 업무를 봅니다. 물론 근거가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여기 지금 그 소송이 걸릴 때는 좀 그 아리까리한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깊이 있는 건 다음 문제고, 그래서 지금 1번의 2번 문제가 대통령령인데 왜? 그러니까 대통령령이라까지는 국민하고 호르기 관계되는 겁니다. 왜? 수산 가공 부분을 만들 때는 대통령이 따라가지고 기준치를 가져라 이거죠. 그래서 수산 가공부 만들 때는 원료가 50%에 따라가지고 수산물이냐 농산물이냐 정해줄 것이고, 또
이 법률에서 원산지에 관련된 법률을 볼 때 시행령에 따르면은 원산지의 어떤 원료 기준도 98%가 돼야 된다 이런 말을 쓸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법률이나 시행령이나 또는 시행구칙까지만 언급되지 고시까지 가고 있는 것은 우리는 수산물에 대한 검역이라든지 이런 어떤 안전성 문제 때문에 국립수산물 품질 원장이라든지 원에 대한 거기에 대한 지침이나 고시라든지 또는 각부 장관은 안 들어가지만 여기서 하나의 포인트가 되어 있는 것은 이겁니다. 여기하고 동급이 되어 있는 게 뭡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입니다. 의약품안전처입니다. 안전처인데 이분은 18분은 안 들어가도 장관급입니다. 그러니까 장관급이라고 전제를 깔아버리면은 시행구칙급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18분은 법체계상 시행구칙을 못 만드니까 이 사람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발행할 때는 결국은 총리령으로 합니다. 여기에 대통령 밑에는 총리가 있으니까 총리령에 따라서 한다 이런 말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총리령하고 이 시행구칙하고는 동급입니다. 대통령하고는 하늘과 땅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문제고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얘는 아들에서 이종 아들 이런 식으로 한다니 이 정도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계를 볼 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대한 문제 나올 때는 총리령에 따른다 하면 자기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어떤 그 안전성에 대한 지침 이런 식으로 쓴다는 겁니다. 지침, 시행, 요령 이런 걸 쓰는 겁니다. 거기서 시행구칙에 따른다 이런 말을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체계를 1차에서는 저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고민을 좀 하시고요. 그래서 1번 문제는 다른 거 한번 보시고 2번 문제입니다. 2번 1조 목적을 발휘했습니다. 목적 1조 분자관련 1조 목적. 그 다음에 이제 3번입니다. 수산물 품질관리사가 106조 2항입니다. 문제가 한번 적어볼래요. 106조 2항입니다. 법령에. 그래서 수산물 이렇게 이제 1차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법령을 앞으로 여기 계시는 분들이 이제 강의를 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품질 인정입니다. 자, 4번입니다. 품질 인정에 옳은 것은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으면 형님 이 얘기가 뭔지 압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같이 봐. 5번 문제가 4번 문제가 품질 인정에 대한 옳은 겁니다. 이게 2차도 놓았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법령이든 뭐든 60%가 중복이 되니까 그에 교수들이 물론 여기는 그 산업인력공단에 그대로 출제를 했지만 2차부터는 그 대학 교수들이 그거 했습니다. 옷벗겠습니다. 제가 저 양복 비슷하게 입은 거 처음이죠. 오늘 결혼식 갔다 와서 그래요. 그런데 여기가 지금 품질 인정에 대한 요건을 이번에 2차에서 물어봤습니다. 맞죠? 그래서 내년부터 가르칠 때는 후배들 1차, 1, 2, 3회, 4회가 있으니까 그걸 근거를 가지고 2차를 예상을 하고 강의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 4번 문제는 2회 때도 나왔다. 그러니까 2차도 나왔다는 겁니다. 2차. 그러니까 답을 떠나가지고 2차도 나왔다. 이런 식으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이 있잖아요. 저도 이제 올해는 5번 햅삽에 대한 어떤 그런 문제가 나온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이제 69조네요. 그죠? 맞죠? 69조죠. 69조는 기존의 위생관리고, 기준이고, 그리고 70조가 햅삽입니다. 그거 놓을 줄 알았는데, 이때 1차 때 이게 놓았기 때문에 안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는 놓고 어떤 거 안 놓으면 중요하면 교수들이 좀 되겠죠. 그러니까 5번은 2차 때는 안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유전자 변형 수산물입니다. 유전자 변형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입니다. 유전자 변형에 대해서는 56조부터 60조의 차이가 있는 게 있는데 이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장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6번에 2번에 보세요. 해양수산부 장관은 안 들어갑니다. 자, 해양수산부 장관은 18부의 장관이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56조부터 60몇 조까지는 유전자 변형 안전성 조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수들이 낸 게 뭐냐면 1차는 이렇게 법체계이기 때문에 법체계가 제대로 알고 있느냐 이런 시각입니다. 그런 식으로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공품의 검사입니다. 이제 7번의 검사는
결국은 88조입니다. 이게 88조입니다. 88조 이하입니다. 그런 식으로 한번 보시고요. 이게 88조가 이제 서류검사, 간접검사, 정밀검사까지 고민해야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세요. 7번에 3번이 검사 기준이 없는 수산물. 검사 기준이 없는 수산물은 일단 안 하겠지만, 그리고 위에 1, 2, 4번도 검사를 해야 되지만 일부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올해 2차 문제였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관계됩니다. 그거 적어놔. 7번에다가. 그 전체 1, 2, 4가 되지만 그래도 일부 검사는 생략할 수 있다.가 올해 2차 문제였습니다. 그게 이 2차 문제입니다. 2차. 제가 지금 그날 서울에서 유인물 줬죠. 이 형 이거 받았어? 한번 봐봐. 그날 하루 준 유인물이야. 그래서 컴퓨터로 하는 거야. 그날 앞날 컴퓨터 올리고 그날 준 거야. 9문제 받았어? 아니요, 시험 끝나고 유튜브에서 봤습니다. 잘 맞췄겠지 뭐. 내가 지금 9문제인데 9문제를 그날 아침에 올리고 그 다음날 봤는데 여기서 6문제 나왔어. 얼마나 고민했겠어. 그러니까 한 명이 그러더라고. 아니 유당 배치법 안 나왔다고 뭐 묻더라고. 일반 세고는 아니 유당 배치법에서 머리에서 빼내라. 그것까지 내면 내가 출제도 안 했는데 어떻게 되냐. 그렇게 하니까 뭐 그러더라고. 이게 니 없나? 이거? 추천하지 그래. 여기가 안 되셨어요. 알았어? 아니 나 주소 끊긴 거나? 앞으로 가. 목차를 봐야지. 목차 한번 봐봐. 아니 이거 목차 또 목차가 같이 있나? 엄마 봐봐. 이거는 1차요 1차 문제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럼 2개 가져가는 거다. 없어? 나중에 이거 하기로 하고. 이게 4번입니다. 4번에 질문 4번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질문 4번. 지정역에서 위생관리 기준에 맞게 생산 가공된 수산물 가공품 하더라도 농수산법 법령에 따라 검사 일부를 생략할 수 없다. 틀렸죠. 생략할 수 있는 겁니다. 법 80, 이게 법이 몇 조더라? 하여튼 법 88조 3항에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1회 때도 나오고, 그러니까 7번의 문제를 1차를 내면서 2차 때 응용을 한 겁니다. 7번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8번입니다. 8번이고요.